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을 비집고 스며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남편 정호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컵에 담긴 미지근한 커피에서 약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영수증 몇 장과 신용카드 청구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아빠, 이번에 전세 계약 갱신이라 돈 좀 필요해요. 이어서 또 한 줄. 급한 거라 오늘 중으로 부탁드려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또 해요.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정호 씨는 신문을 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정이 생겼다니 도와줘야지. 그래도 아들이잖아. 도와주는 게 이젠 당연한 게 됐잖아요. 이번엔 금액이 너무 커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 묵직한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릿속으로 그동안 빌려줬던 금액을 뭉뚱그려 그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어야 하나 앞날이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도와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정호 씨는 말없이 신문을 접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노후 빈곤, 부모 지원으로 인한 갈등 증가라는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호 씨는 마치 그 뉴스가 자신을 향하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준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으셔서 왔어요. 순자 씨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빴어요. 급한 일이라며? 준호는 피곤한 듯 이마를 쓸며 말했다. 요즘 집값 올랐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호 씨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이번만이 몇 번째냐? 준호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도 사정이 있잖아요. 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준호야.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아들은 잠시 정적 속에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기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말투엔 서운함보다 불평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닫히자 거실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는 깊게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 녀석도 우리가 평생 도와줄 줄 아나 봐. 순자 씨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바깥엔 회색빛 하늘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와줄 때는 고마워하더니 안 해주면 원망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 씨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지. 그게 화근이었어. 그래도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제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 순자 씨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와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버틴 눈빛엔 지침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둘의 마음속 허기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 여행 잡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을 펼치자 바다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렘 대신 오래 누르고 있던 무기력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저런 데 가고 싶어요. 평생 한 번쯤은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정호 씨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의 얼굴만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순자 씨는 대답 대신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젠 우리 둘뿐이에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랜 피로 속에서 아주 희미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오늘의 지침이 내일의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순자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이 스쳐가는 커튼 자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을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식을 위해 참고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그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주방에선 정호 씨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히 울리는 가운데 순자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는 좀 달라지면 안 될까? 정호 씨는 찻잔을 들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자식들 일이 아니라 우리 일 말이에요. 우리 돈, 우리 시간,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겠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기포트가 딸깍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정호 씨의 시선이 순자 씨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동시에 묘한 안도가 함께 비쳤습니다. 그 말 나도 하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공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숨이 한꺼번에 새어나온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래 묵은 은행 통장들과 재산 내역서였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봤어요. 우리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호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건 당신이 더 꼼꼼하지. 둘은 자료를 훑으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기 여행비 계좌, 이건 이제 우리 계좌예요.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지원은 끝. 그 결심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지 숫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 같았습니다. 우리 돈은 이제 우리 거예요. 순자 씨가 말하자 정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 참 오래 걸렸네. 이제라도 하니까 됐죠.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세월 서로 미뤄왔던 결단이 단단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은 그동안 참아온 마음속 불편함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또 돈 달란 말만 꺼내도 속이 울렁거려.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는 그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피곤해요.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달라는 대로 내어주기만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새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묘하게 가벼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뒤 순자 씨는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돈을 쓰는 걸 즐겨봐요. 일단 첫 외출을 하자고요. 외출? 응, 우리끼리만. 옛날엔 애들이랑 똑같은 음식점, 똑같은 여행지만 갔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취향대로 가봐요. 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지. 나는 요즘 TV에서 본 시골 카페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 좋죠? 거기 가요. 커피도 마시고 걷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스케줄을 짜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밥은 내가 사요. 당신은 운전만 해요. 오케이, 그럼 내가 노래 선곡할게.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상하리만큼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대화가 비용과 계산으로만 이어졌던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 씨는 주방 불을 끄고 거실 불빛만 남겨두었습니다.
정호 씨가 조용히 커튼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분한 공기를 나누듯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로 실행할 거죠? 당연하죠. 이번엔 미루지 않을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엔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내온 불빛이 아파트 창문에 번져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사이로 들어온 바람에 순자 씨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 씨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한테도 아직 시간이 있네. 늦지 않았어. 그럼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날 밤 방 안불을 끄고 누운 두 사람은 낯설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선 내일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바람 좋은 날 손을 잡고 카페 테라스에서 웃고 있는 장면. 그 작은 상상이 평생의 기쁨처럼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삶에 처음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같은 문장이 함께 새겨졌습니다. 우리 돈은 이제 우리 거다. 이른 오후 순자 씨는 작은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평소 외출이라면 늘 장보기를 위한 시장 가방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살짝 정돈하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설레네요. 뒤따라 나온 정호 씨는 야구 모자를 눌렀으며 웃었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 연애하던 때 같아. 그럼 오늘은 데이트네요? 순자 씨의 농담에 정호 씨가 머쓱하게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자 오랜만에 외출하는 설렘이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에 기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시장의 입구에 들어서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과일 가게에서 들려오는 상인의 목소리가 시장을 채웠습니다. 사과 3개 1,000원이요. 호박, 오늘 신선해요. 순자 씨는 어린아이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저 반찬 가게 새로 생겼나 봐요. 정호 씨는 한번 들러보자며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반찬 가게 안에서는 젊은 주인이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접 담근 김치예요. 순자 씨는 손에 들었던 장바구니 대신 마음을 들썩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이거 반포기 주세요. 오늘은 누가 뭐래도 내 입맛대로 먹을 거예요. 그 말에 정호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우리 첫 소비인가? 그럼요. 오늘은 허락받지 않고 사는 날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돈을 쓰는 행위 그 자체가 이렇게 자유롭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원두향이 짙게 배어 있는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순자 씨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이 집 커피 향 참 좋네요. 예전에는 커피 마실 생각도 못했어요. 다 돈 아깝다고 생각했죠. 정호 씨는 종이컵을 손에 감싸며 대꾸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도 누릴 자격이 있지.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 팔짱을 낀 젊은 부부, 손수레를 끄는 노부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 사이를 비집고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이 공기처럼 공간을 메웠습니다. 순자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누가 보면 별거 아닌 하루인데 내겐 참 큰일 같아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에 순자 씨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들창문 너머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시간도 내 인생일 텐데 왜 그동안 이렇게 아껴만 두고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를 나서면서 순자 씨는 문득 말했다. 여보, 저기 골목 안에 있던 구두가게 있죠? 나 그거 구경 좀 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구두에 관심 가지는 건 처음 보네. 애들 학비 핑계로 맨날 운동화만 신었잖아요. 이번엔 그냥 한 켤레 사볼래요. 작은 구두가게에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낡은 목재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진회색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신으면 예쁘겠다. 듣던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신중하게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구두굽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그동안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죠.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돼. 밖으로 나오자 학동길 어귀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시장 통로를 덮으며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풍선이 터지는 소리, 음악 소리가 한데 섞여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잘했죠, 우리? 응, 첫 반란치고는 성공이야.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낮에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정호 씨는 창가에 놓아둔 김치 반포기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이 김치 냄새가 오늘 하루의 증거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엔 더 멀리 나가봐요. 가보지 못한 곳으로. 그래요. 오늘은 작은 반란, 다음은 진짜 자유로.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운 두 사람의 얼굴엔 오랜만에 희미한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쥐고 있던 손을 이제 조금씩 펼쳐보는 첫걸음. 그 작은 반란은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첫 신호였습니다. 주말 오전 늦잠을 자던 정호 씨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가 눈을 비비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오전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느긋한 아침을 즐겼을 때지만 그 순간 공기 속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호 씨가 통화를 받자마자 다급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난달에 도와주시기로 한 돈 아직 안 보내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당황한 표정으로 정호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말했잖니. 이젠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할 때라고. 말이 쉬우시죠, 아버지. 저희 사정도 모르시잖아요. 전화를 건너오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단단하고 그리고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가 주방 쪽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호 씨는 슬쩍 한쪽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니.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책임이요? 그럼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하신 건가요? 그 말에 정호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통화 속 말투가 예전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말을 끝으로 정호 씨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뭐래요? 돈 얘기지 뭐. 역시 그렇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무거운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달아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부모님 너무하세요. 이럴 거면 왜 그렇게 모은 거예요? 남들은 집 도와준다고 하던데 실망이에요. 짧은 문장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울 땐 부모라고 부르고 싫으면 남이라고 하네요. 정호 씨는 조용히 아내 쪽으로 손을 뻗어 손등을 감쌌습니다. 흔들리지 마. 우리가 정한 길이잖아. 알아요.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둘은 나란히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엔 묘하게 자유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단단히 굳어 있던 표정에서 서서히 풀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아이들 눈치만 보던 게 습관이었어요. 그 습관을 이제야 끊는 거네요. 그게 연습이지 뭐.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 점심 무렵 메시지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이럴 수 있어요? 순자 씨는 화면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지운 뒤 말했다. 그래도 그래야 우리도 좀 살죠. 그는 어느새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커튼 위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정호 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예전엔 연락 오면 무조건 답장부터 썼지. 이제는 우리도 참 단호해졌어.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람답게. 그 말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람결은 마치 지난 세월의 의존과 아쉬움을 함께 날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다. 이게 진짜 자유인가 봐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네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같은 날 많아지면 좋겠다. 해가 지고 집 안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조용함을 깨지 않은 채 저녁을 차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광고 소리 사이로 그들의 식탁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잠자리에서 불을 끄기 전 순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문자 한 번에 흔들리지 않은 날이었어요. 정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해. 이제 진짜 우리 돈은 우리 거가 됐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 그 침묵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의 조용한 밤은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첫 연습이자 부부가 자신을 되찾는 첫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순자 씨는 낡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잠그며 말했다. 이제 진짜 출발이네요. 정호 씨가 뒤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둘이서 여행 가는 게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나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여행 목적지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남도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일정표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여행일 뿐이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며 창밖 풍경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가을빛이 번지고 차창 너머로 스치는 산과들은 그들의 세월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을 창문에 기댄 채 말했다. 그동안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 바깥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정호 씨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좋잖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지. 도착한 마을역은 고즈넉했습니다. 미풍이 스치며 바다 내음이 은은히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구수한 사투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이거 갓 잡은 조기요. 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싱싱하네요. 시장의 활기찬 소리에 부부의 얼굴에서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어쩐지 낯선 곳이지만 기분 좋게 낯설었습니다. 점심은 소문난 해물탕집이었습니다. 식탁에 커다란 냄비가 놓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꽃게와 미더덕, 전복이 어우러진 냄새에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이런 거 좋아했죠? 예전엔 늘 애들 입맛 생각한다고 못 먹었잖아요. 정호 씨가 큰 젓가락으로 전복을 건지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 입맛대로 먹을래.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 밥을 덜어주며 웃었습니다. 오래 묵은 시간의 벽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근처에 있는 전통문화 거리로 향했습니다. 체험관 앞을 지나던 순자 씨가 도자기 공방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요. 공방 안에는 촉촉한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강사가 시범을 보이며 말했다. 힘을 너무 주면 터집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순자 씨는 둥글게 돌아가는 원판 위에서 조심스러운 손길로 흙을 빚었습니다. 작은 그릇 형태가 만들어지자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진짜 내가 만든 거 맞아요? 정호 씨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릇까지 만들었으니 식탁도 채울 차례네. 순자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흙 묻은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일깨웠습니다. 해질 무렵 문화회관 앞의 작은 공연장에서는 통기타 라이브가 열렸습니다. 젊은 가수의 목소리가 잔잔히 퍼지자 두 사람은 중간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래가 한창일 때 순자 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런 밤 너무 좋네요.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었는데 이제야 깨닫네. 공연이 끝나고 바닷가로 나왔을 때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귀를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발끝으로 파도를 느꼈습니다. 준호 생각나요? 순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금은.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그래요. 지금은 우리 시간이니까요. 순자 씨는 가지고 온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럼 기념으로 한 장 찍어요. 정호 씨가 이마를 쓸며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자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얼굴에 어린 미소가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비로소 둘만의 기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길가의 상점 불빛이 켜졌습니다. 부부는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려앉는 어둠이 부드럽게 퍼졌고 잔잔한 재즈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토록 좋을 줄은 몰랐어요. 말했잖아. 이제부터는 우리 중심으로 살자고. 그 말에 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건 후회도 불안도 아닌 순수한 자유였습니다. 늦은 밤 숙소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손이 맞닿은 채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날이에요.
정호 씨가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매일이 이렇게 될 거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바다 냄새를 실어오고 별빛이 그 위를 유영했습니다. 그 밤 순자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여행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거리에 깔리고 산책로의 나무 잎새들이 이슬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순자 씨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말했다. 오늘 공기가 참 좋아요. 정호 씨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계절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네. 예전엔 늘 바쁘다고 이런 공기마저 못 즐겼지.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볍게 부딪히는 어깨의 온기 속에서 지난 세월이 천천히 스쳐갔습니다.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러게. 근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을까? 나도 모르게 아이들 따라 살다 보니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아이들이 밥 굶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사는 거잖아요. 정호 씨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게 다 우리가 그렇게 버텼기 때문이지. 산책로 옆에서 참새들이 더미 낙엽 위를 쪼아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이젠 나도 나를 좀 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거죠.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딱 지금이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자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그동안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죠? 아니야. 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산 게 익숙해서 그게 편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겁이 났던 거야. 무엇이요? 혹시라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서운한 말이라도 했다가 미움받을까봐. 순자 씨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우린 부모 노릇한답시고 평생 눈치만 봤네요. 둘은 벤치 하나를 찾아 앉았습니다. 벤치 위엔 이슬이 맺혀 있었지만 누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잔잔한 연못이 펼쳐져 있었고 수면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순자 씨가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이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함께여서요. 정호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결국 남는 건 곁이래. 자식도 다 자기 세상 있잖아. 근데 곁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말의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솔바람에 스친 나뭇잎의 사각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새소리. 모든 게 잔잔하게 그들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불안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제 남은 건 즐기는 일뿐이야. 두 사람은 산책로 끝자락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높지 않은 언덕이었지만 그곳에 오르니 아침 햇살이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와 시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호 씨가 말했다. 예전엔 이 시골 같던 동네가 그렇게 갑갑했는데 이젠 이 풍경이 좋아.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도 달라 보이나 봐요. 순자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정호 씨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앞으로 뭐 할까요? 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
친구들이랑 동호회 가는 것도 좋고. 그래, 못 해본 거 하나씩 해보자. 글쓰기, 수영, 영화도 보고, 그리고 둘이 같은 취미 하나 만들자고. 그거 좋네요. 돈 쓰는 게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아요. 나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정호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인생 공부지. 우린 늦게 배웠지만 제대로 배운 거야. 둘은 천천히 길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 속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걸음의 가벼움도 함께했습니다. 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젠 내 안이 조용해요. 예전엔 마음속이 늘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냥 고요하네요.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평온이라는 거야.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시간이 온 거지. 그들은 천천히 걸어가며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자 씨는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순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의 산책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된 평온의 길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순자 씨는 부엌 창가에 서서 햇살이 비치는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호 씨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 위에 아들의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전화네요. 정호 씨는 잠시 손을 망설이더니 통화 대신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만히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우리 입장을 이야기해요. 화내지도 변명도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지를 앞에 둔 학생처럼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부모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동안의 도움은 사랑으로 한 거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우린 이젠 우리의 삶을 살 거다. 글자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정호 씨가 보내기를 누르기 전 순자 씨가 말했다. 이 말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래.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공기 속엔 긴장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몇 분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차갑게 하세요? 실망했어요. 그 말에도 두 사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차분히 대답을 적었습니다. 불안해서 시작된 사랑은 결국 서로를 힘들게 해. 우린 더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단다. 귀를 찌르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게 트이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정호 씨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늦은 철들기지만 그래도 좋네. 시간이 지나 몇 통의 짧은 메시지가 더 왔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한 줄에 담긴 체념과 인정이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알겠죠.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간단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달걀 프라이,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새로 담근 김치. 정호 씨는 식사를 하며 말했다. 이제 진짜 마음이 편하다. 돈 얘기 없는 저녁이 이렇게 가볍구나.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건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정호 씨가 말했다. 예전엔 부모 권리라는 걸 몰랐어. 늘 주고 또 미안해했지. 근데 이제는 알아. 우리도 인간이잖아. 쉴 권리도 있고 누릴 권리도 있지. 순자 씨는 눈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우다니 참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배우긴 했잖아. 그게 어디야. 밤이 깊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고요해지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불을 끄기 전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희한하게 후회가 없네요. 나도 그래. 그 애들한테 미안함보다 오히려 고맙단 마음이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렇죠. 오늘 덕분에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호 씨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내일은 시장 한 바퀴 돌까? 하고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우리답죠. 두 사람의 목소리는 포근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뒤에도 순자 씨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늘의 대화가 자꾸만 되새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돈줄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끝으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서 정호 씨가 고르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희미하게 번져서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미묘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와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단호함은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고 그 용기가 결국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넓은 하늘 아래 순자 씨와 정호 씨는 해안 절벽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파도 소리는 낮게 밀려왔습니다. 멀리 갈매기 몇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산책로 옆길에는 억새풀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우리한테도 있네요. 정호 씨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벌어들인 시간이잖아. 늦게나마 제대로 누리는 거지. 그동안은 자식, 돈, 의무, 걱정이 서로의 대화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생각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순자 씨는 손에 든 카메라를 들어 정호 씨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뒤에 바다 너무 예뻐요. 찰칵. 카메라 셔터음이 가을 하늘에 맑게 퍼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두 사람의 부드러운 미소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둘은 나란히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늘빛은 더 이상 쨍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이런 게 삶이네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일하고 도와주고 눈치 보느라 정작 우리 둘 시간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오롯이 우리뿐이야. 그 말에 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의 짐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들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조개구이를 시켰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 고소하게 퍼지는 냄새, 눈앞에 놓인 하얀 접시 위에 바다색 반짝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순자 씨가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 맛 참 행복해요. 그냥 맛이 아니라 자유의 맛이에요. 정호 씨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맛을 잊지 말자고. 식당을 나서며
두 사람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바다조개로 만든 목걸이, 손으로 뜬 작은 키링, 그리고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고 새겨진 엽서 한 장을 사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 말 꼭 우리 얘기 같아요.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여기 있네요. 그냥 우리 사이에. 정호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걸 바라지 않아.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에 순자 씨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런 말 결혼식 이후 처음 듣네요. 그땐 몰랐으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서로를 바라보며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섞여 멀리 번졌습니다. 바다 끝자락에는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느릿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이마를 비추고 멀리 펼쳐진 수평선이 마치 하나의 붓질처럼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가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멀리 끝은 안 보이네요.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아요. 정호 씨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딱 저 바다 같아. 어디로 가든 멈출 필요도 없고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지. 그들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때까지 쌓인 세월의 먼지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이제 정말 우리 인생 살아요. 그래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이랑만 쓰기로 했어요. 서로의 미소가 자연스레 겹쳤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평화에서 나오는 미소였습니다. 낮이 지나고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동안 순자 씨는 가방에서 아까 산 엽서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제야 깨닫는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걸. 그녀는 엽서를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정호 씨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편지의 마지막에 당신 이름도 써요. 우리 둘 이름으로.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었습니다. 순자와 정호,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해가 완전히 바다 끝으로 사라질 때 두 사람은 다시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그 모습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보다 새로 태어난 가벼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비추었고 파도는 부서지며 잔잔한 박수를 치듯 리듬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빛나는 날이었다. 누구의 부모도 아닌, 누군가의 기대도 아닌, 오롯이 서로를 위한 두 사람의 날. 그렇게 순자 씨와 정호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손을 꼭 맞잡은 채 웃음과 노을 속을 함께 걸어가며